주택을 싸게 빌려주는 행복주택이 대구 경북에 처음으로 공급됩니다. 임대료가 시세 60% 정도밖에 되지 않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에 복당 신청을 했습니다. 찬반 갈등 속에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일본 구마모토 강진으로 원전이 밀집한 동해안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덕의 세 번째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섭니다. 신재생 대한에너지이지만 주민들은 환경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절기 고구인 오늘은 날이 점차 흐려져서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바람도 제법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한 해 농사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강풍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없도록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농부들의 손길이 바빠진다는 시기, 오늘은 봄의 마지막 절기 고구입니다. 고구에 비가 오면 그의 농사가 잘 된다고 하는데요. 때마침 비 소식도 있습니다. 비는 늦은 밤 경북 남서 내륙을 시작으로 내일 오후까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이 20에서 60mm가량으로 꽤 많이 내리겠고요. 일부 지역은 강한 바람도 동반되겠습니다. 더 이상 비바람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는 대구와 경산에 건조주의보 계속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7도, 안동 6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대구와 안동 21도로 하늘빛은 흐리겠지만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을 아주 싸게 빌려주는 행복주택이 대구 경북에 처음으로 공급됩니다. 임대료가 시세 6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경제 사정이 넉넉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에서 행복주택 건립이 한창입니다. 행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같은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료가 시세의 60에서 80%에 불과하고 보증금 대출도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과 연결해줍니다. 이번 단지는 전용 면적 21제곱미터에서 36제곱미터까지 모두 1,080여 가구로 젊은이들 취향에 따라 도서관과 문화공연장 등도 갖춰 내년 1월 입주 예정입니다.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에게는 쿡탑, 냉장고, 책장 등 빌트인 시설이 제공되며 아울러 목돈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금융 지원도 가능합니다. 최근 혁신도시 인근 한 대학교에서 행복주택 설명회가 열리자 다달이 월세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학교 앞 원룸 월세도 30만 원이 넘는데 7에서 10만 원 월세로 대단지 아파트에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21일부터 닷새 동안 인터넷을 통해 혁신도시 행복주택 청약 신청을 받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복당 신청을 했습니다. 공천 파동으로 당을 떠난 지 27일 만인데 계파 갈등으로 복당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대구시당에 입당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23일 탈당하면서 당선되면 곧바로 복당 신청을 할 계획이었지만 새누리당 선거 결과가 좋지 않아서 늦췄다며 복당하게 되면 새누리당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의 분노, 이걸 정확히 파악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이제야말로 진영을 넘어서 합의의 정치를 할 때가 왔다. 복당 여부에 대해서는 당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고 복당 뒤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혹시 전당대회 출마하실 의사는 있으신지? 복당대회.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유 의원 복당 문제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례적으로 대구시당이 아닌 중앙당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유 의원과 동반 탈당한 뒤 입당 원서를 제출한 시의원과 구의원, 지지자 등 255명은 규정에 따라 대구시당에서 자격 심사를 하게 됩니다.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이 사퇴했기 때문에 향후 구성될 비상대책위원회가 유 의원의 복당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기 원내대표가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대위 구성원들의 입장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복당이 되든 안 되든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유승민 의원이 또다시 정치권의 태풍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지난 2010년 대구에서 20대 여성이 괴한에게 납치돼서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초동 대처부터 허점을 드러내기 시작해 돈을 요구하던 용의자의 차를 코앞에서 놓치기도 했는데요.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6월 23일 새벽 대구 수성구의 한 주택가에서 여대생 이모 양이 괴한에게 납치됩니다. 몇 시간 뒤 가족에게 6천만 원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가 걸려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저희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우리 딸을 좀 해치지 말고 그러세요. 제가 시간 좀 됐다 싶으면 예. 다시 통장 확인하고 예, 맞습니다. 전화할게요. 송금받은 돈의 일부를 몇 차례 인출한 범인. 하지만 경찰이 지급정지를 해버려 범인을 자극했습니다. 돈 뭐 더 받을 길이 없다 싶을 거면 인출 안 돼도 해버렸으니까 그래 야는 지 판단이 아십니까 이제 뭐 살해 열받아 가지고 이제 살해했는 거거든요. 결국 납치 이틀 만에 범인은 잡혔지만 이 양은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고 경찰의 실수는 여러 건 확인됩니다. 검문 과정에 이 양이 갇혀있던 승용차를 발견했지만 놓쳐버렸고 4차례나 고속도로 요금소를 드나드는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비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알고 있어서 무서웠습니다. 피해자 집에서 잠복하던 경찰 간부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가 하면 사건 발생 일주일 전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만 경미한 사건으로 축소 보고하는 등 그야말로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경찰. 경찰의 부실 수사에 피해자 유족들은 범인은 물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인정한 국가의 배상 책임은 10%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문 과정에 도주 위험이 있었지만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초동 조치와 주의 의무를 소홀히한 위법이 인정된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30%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 양의 유족들은 범인과 별개로 국가로부터 9,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있는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나 내부를 모두 태우고 집안에 있던 50살 장모 씨가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에는 대구시 달서구 신당 내거리에서 30살 김모 씨가 몰고 가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보닛 내부를 태워서 소방서 추산 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승용차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강진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서 그 여파로 우리나라에서 원전이 밀집한 동해안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환태평양 지진대 운동이 활성화될 경우 원전 주변의 활성 단층대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한수원은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규모 7.3의 강진으로 2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일본 규슈의 구마모토.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가 활성화되는 전조 현상인지 또 국내 동해안의 원전 밀집 지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 지역도 활성단층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성원전이 6기나 몰려있고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아주 정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월성과 고리 원전 주변에는 양산과 울산, 왕산 등 크고 작은 단층이 있어서 활성 여부와 원전 영향을 둘러싸고 학계 안팎에서 논란과 우려가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지난 1978년 이후 국내에서 규모 4.0 이상 지진이
37차례나 발생했고 이 가운데 40%인 15건이 동해안에 집중됐습니다. 한태평양 지역에 지진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특히 또 우리 한반도와 가까운 규슈 지방에서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활성면 등들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민안전처 대책회의에 참여한 지질 전문가 3명도 이번 일본 지진의 영향으로 한반도의 지진 활동이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일본 강진 발생 이후 국내 원전에 대한 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고 건설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내진 설계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원전은 6.5에서 7.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엄격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진 관련 각종 절차서나 지침서가 마련되어 있고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듯 원전과 지진의 만남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강진에 대비한 한수원과 정부의 철저한 대책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영덕에 3번째로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풍력발전은 신재생 대안에너지이긴 하지만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환경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GS-ENR은 영덕군 남정면과 달산면, 강구면 일대에 풍력발전기 28기를 건설하기로 하고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규모는 92.4메가와트, 창포 풍력단지의 2배가 넘고 영덕군 전체 사용량의 3배쯤 되는 전기를 생산합니다. 산지 25만 제곱미터는 국유지가 75%, 나머지 25%는 군유지여서 허가는 비교적 쉽게 났습니다. 풍력 발전은 화석 연료를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의 하나지만 주민들은 달갑지 않습니다. 지금껏 가꿔놓은 송이산을 파괴하는 데다 소음과 저주파 등 유해 환경이 조성된다는 겁니다. 발전기 크기도 회전자가 112m에 이르고 높이도 84m로 대규모여서 주민들의 우려는 더 큽니다. 원자력 발전 들어오죠. 찬성했죠. 그다음에 태양광 여기다가 또 풍력도 일부 들어있는데 군 전체로 그래 풍력 단지를 만든다는 이거는 허가는 산업부 소관이기는 하지만 지난해 1차 허가 때 반대 의견을 냈던 영덕군으로서는 갑작스런 허가에 당혹스럽습니다. 이에 따라 산지 전용과 국공유지 대부, 개발 행위 등 영덕군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개별 인허가 때 최대한 까다롭게 심사할 방침입니다. 정부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개별 허가가 들어올 경우 주민 수용석을 최우선 고려해서 허가할 계획입니다. 한편 산업부의 이번 3메가와트 초과 발전 사업 허가에는 포항시 호동과 죽장면 상옥리, 가사리 등 3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올해 첫 대구 시민 원탁회의가 오늘 저녁 프린스 호텔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구 시민 원탁회의에서는 대구 시민 복지 기준 이거 어때라는 주제로 시민들이 누려야 할 복지 기준과 복지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대구시는 수렴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 최저임금 적정 여부와 적정 생활임금 등 생활임금제와 관련된 토론도 벌입니다. 무인 항공기 드론 산업 거점 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가 드론으로 구조물 안전 진단에 나섰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기 1m, 무게 11kg의 드론이 힘찬 소리와 함께 202m 높이의 대구 83타워 전망대를 향해 솟구칩니다. 드론에 장착된 고해상도 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는 실시간으로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모습을 컴퓨터 모니터로 전송합니다. 컴퓨터는 육안으로 찾기 힘든 구조물의 균열이나 온도를 데이터로 저장해 즉각 보수를 하도록 경고하거나 다음번 촬영에서 달라진 부분을 찾아내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하게 될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 이라는 것들이 드론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도 가능할 수 있고 한 달에 한 번도 가능할 수 있는 자주 할 수 있는 인해 가지고 그 시설의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구시는 83타워 전망대뿐만 아니라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 와룡대교 등 육안 점검이 어렵거나 사람의 접근이 힘든 구조물도
드론으로 안전 점검을 벌였습니다.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경북대학교가 기술적인 문제점을 분석해 실효성이 입증되면 대구시는 안전 분야에 드론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데이터를 쌓아가는 빅데이터를 만들고 그리고 위치 기반 시스템과 같이 연결을 함으로써 안전 진단은 물론 물품 수송과 산림 감시, 농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드론. 최근 달성군에 무인 비행 시험센터를 개소한 대구시가 드론 산업의 선도 거점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단추를 하나씩 꿰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경북 김천이 철도 차량 생산 거점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천의 철도 차량 제조업체가 지역에 550억 원을 확대 투자하기로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경전철과 객차, 화차 등을 제작하는 김천의 한 철도 차량 제조업체. 지난 2008년 경남 창원에서 김천으로 이전한 이 업체는 2013년 서울 도시철도 7호선에 전동차 56량을 공급하는 등 관련 업계에서 두각을 보여왔습니다. 이 업체가 이번에 550억 원의 추가 투자에 나섭니다. 서울 메트로 지하철 2호선에 전동차 200량을 공급하고 추가 수주에 대비하기 위해 철도 차량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시험 선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철도 차량 완성차를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라인을 1차적으로 투자 계획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수주가 되면 인프라 전체에 대해서 확충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김천시 주식회사 로이는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2019년까지 철도 차량 생산 능력을 월 10량에서 20량으로 2배가량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국내 전동차 신규 수요가 연 6천억 원 규모인데다 친환경 철도 차량의 수요 급증 등으로 시장 전망은 밝은 편입니다. 앞으로 필요한 공장 증설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행정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필요한 모든 걸 해서 이미 이 기업체의 세계 협력업체가 김천 일반 산업단지에 둥지를 친 가운데 협력업체의 동반 투자와 고용 창출에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협력업체들이 대거 들어올 수 있는 준비도 함께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그 김천시의 그런 파급 효과가 아주 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와 김천시는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철도 차량 생산 거점 지역으로서의 초석을 다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공급 과잉 상태에 있는 대구 택시가 연말까지 320대 줄어듭니다. 대구시는 택시 감차위원회가 올해 법인 택시를 320대 감차하고 한 대당 감차 보상금 1,45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대구시 공보에 고시했습니다. 대구시는 감차 보상금이 적은 법인 택시를 우선 감차하기로 하고 5,800여만 원으로 지원비가 결정된 개인 택시는 추후에 감차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구시의 택시는 모두 17,000여 대로 적정 수치에 비해 6,100여 대가 초과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4명이 구토와 설사 등의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구미보건소는 이 학생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식중독 증세를 보인 학생들은 주말에 집에 다녀오는 등 밖에서 생활해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1일 집단 식중독 증세로 나흘 동안 임시 휴업을 했던 구미 지역 다른 고등학교 학생 60여 명은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폭력 조직을 만들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 등 향촌동 신파조직원 36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집행유예 없이 징역 4년 6개월까지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에 조직을 만든 뒤 유흥업소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이권 다툼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죄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한 자체로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도 대부분 간부 조직원이 아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가 2016년도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채용 인원은 일반 사원 77명과 인턴 사원 25명으로 인턴은 1년 동안 근무한 뒤 심사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응시자는 다음 달 20일부터 7일 동안 대구 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지역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채용을 지난해보다 29%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농부들의 손길이 바빠진다는 시기, 오늘은 봄의 마지막 절기 고구입니다. 고구에 비가 내리면 그의 농사가 잘 된다고 하는데요. 때마침 비 소식도 있습니다. 비는 늦은 밤부터 경북 남서 내륙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겠고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최고 60mm가량으로 꽤 많이 내리겠고요. 곳에 따라 강한 바람도 동반되겠습니다. 더 이상 비바람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비가 오기 전까지는 대구와 경산에 건조주의보 계속되겠고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구름이 잔뜩 껴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7도로 어제보다 낮고요.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4도에서 8도 분포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안동의 기온 6도, 낮 기온 21도 예상되고요. 봉화의 아침 기온은 2도, 청송은 3도로 시작합니다. 울진의 낮 기온 18도, 포항 22도 예상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금요일에는 다시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고 이후로는 당분간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